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포마 FM 수능 단원별 찍기 특강 확률입니다. 확률. 그쵸? 확률인데, 일단 확률 들어가기 전에, 확률은 일단 가형, 나형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세 문제 출제 예상이고요. 이 세 문제는요, 틀리면은요, 이건 현재 상태에서 확률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는 뭐다? 수능 공부를 전혀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 또는 너무나 바보처럼 수능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의 확률 기출문제 많이 있잖아. 그죠? 자이, 스터리, 마덜턱, 기타 등등에서요. 기출문제 많이 있잖아. 그쵸? 물론 선생님도 이 기출 프린트 또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조금은 여러분한테 좀 구분을 줘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요새 확률 문제는 다 맞게끔 나오고 있고 확률에 틀린다는 이야기는요 1년 더 공부했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다 맞아야 돼. 자, 선생님 나 확률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 아직도 안 됐으니까 지금 당장 잘 찾아봐.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요 포마 FM 이론 강의요 확률 이론 강의만 다 듣고 문제풀이만 다 할 줄 알아도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공부한 다음에 요 기출 프린트 촬락 풀면은요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니까 꼭 다 맞아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통계는 다음 강의에 이어지겠지만요 통계도 반드시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확통해서 9문제 출제 예상 9개 나오는 거를요 다 맞게 되면 3분의 1은 아니지만 8개 9개를 다 맞게 되면 일단 크게 포인트를 획득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오히려 나형에서 좀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게 좀 요소가 있었죠. 그걸 경우의 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생님은 경우의 수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 킬러 문제, 나형 킬러 문제 하나 빼놓고는요 확률은 절대 어려운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단원 맵 정도만 그려놓고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확률 바로 갈게. 확률은요 일단 확률 일반입니다. 일반 확률 일반적으로 이런 건 다 알잖아요. P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0과 1 사이 0은요 절대 안 일어나 1은 무조건 발생해. 그치? 자, 이건 좀 중요하죠. A의 여사건의 확률은요 전체 확률 1에서요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쵸? 이런 것들 확률 일반.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건요 세 가지. 뭐예요? 수학적 확률, 짧게 쓸게.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쵸? 그 중에서 여기 있던 수학적 확률이 대부분이다. 그쵸? 기하학적 확률은 언급만 되어 있고요. 물론 이론과학 있던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했지만 통계적 확률은요 어디 가서 할까? 통계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확률값 구하는 건요 통계 가서 할 거니까 이 확률 단원의 세 문제는요 철저하게 무슨 문제? 수학적 확률 문제만 나타나고 있다. 수능에서는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출제된 경험이 선생님 기억에 거의 없어요. 알겠죠? 없어.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세 문제는요 철저하게 이 단원에서의 세 문제는 현재 수능에서 요건 좀 줄였을까? 수학적 확률. 귀찮아. 수학적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뭔데? 이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맞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이때 이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맞아. 이거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로서의 경우의 수다라는 걸요 되게 강조했었어.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동전 500원짜리 동전 두 개 모일 때는 확률값의 경우의 수와 우리가 서로 다른 경우에서 경우의 수는 좀 다르다. 그치? 라는 얘기를 잘 이해가 못했다면요 이론 강의 가서 보세요. 알겠죠? 이거 얼마 안 걸려. 확률 단원. 그러니까 지금 이론 강의 하루 만에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쉽게 나온다고 얘기했다. 알겠죠? 쉽게 나오니까 세 문제 다 맞아야 돼. 문과건 이과건 간에. 봐.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에서요 이제 좀 파고 들어가서 확률적 요소는 경우의 수를 잘 세서 이걸 수학 일반 확률 일반적인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 경우의 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확률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묻기는 확률을 물었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만 잘 세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일반적 확률 문제라고. 경우의 수를 잘 세냐 못 세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 요소로서 확률을 묻긴 했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랑 좀 짬뽕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문제.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확률적 요소로서는 뭐가 출제해야 될까요? 수학적 확률의 1번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여기에서 뭐 쓰는 것들은 다 당연히 공부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론은요, 배반 사건 하나 주의하면 되겠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예요? 두 사건의 공통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사건 A, B가 동시에 할 확률이 얼마다? 확률값 수치면 제로.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사건이 공통을 이러한 사건은요, 무슨 사건? 공사건. 알겠죠? 이럴 때 사건 A, B를 뭐야?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집합에서 얘기할 땐 뭡니까? 서로소. 그쵸? 요 개념만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건 배반 사건 이 개념.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곱셈 정리 가기 전에 한번 써줄게. 그쵸?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 그치? 이거 뭐 얼마나 귀찮다고 그지? 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안 돼 있다면은, 확률 공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공부해. 지금부터 공부하면은요, 세 문제인데 배점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요, 333, 334 이렇게 배정되니까 10점 정도가 올라가요. 알겠죠? 확률이 만약에 과당인 학생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서요, 별로 수학적인 뭐 바탕이 없더라도요, 10점 정도 다 맞으면요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공부하시라고. 이론부터 바닥부터. 물론 이 바닥을 잘 공부하려면 앞서 있었던 뭘 잘해야 돼? 그지? 경우의 수부터 잘 해와야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덧셈전 여기인데, 여기서 배반 사건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0이란 얘기야? 요 놈이 0이란 얘기니까요,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다 해서 요 놈을 건드릴 수 있겠지. 그치? 맞아. 다음에 두 번째로요, 확률의 무슨 정리요? 확률의 곱셈 정리요. 이를 가면서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매우 중요한 빨간색, 매우 중요한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나름 입시 강의를 오래 했는데, 그쵸? 상당히 오래 했는데 매년 수능마다요 빠짐없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것이다, 난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그치? 조건부 확률은요 빠진 연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당연히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조건부 확률의 원리에서 갖고 와서요 어떻게 돼요? 이제 확률 곱셈 정리는 P, 애교 B, 사건 AB가 동일한 확률값이 곱셈 정리인데, 만약에 사건 AB가 독립이라면 어떻게 돼요? 독립이라면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원리가 여기서 긁어 나온다는 것쯤은 이런 공부가 되어 있으면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음에요, 만약에 사건 AB가 이게 독립이죠. 독립. 파란색 좋아? 빨간색 좋아? 독립일 때는요 저렇게, 이거 꼭 알아야겠죠. 종속 사건 AB가 종속 사건일 때 잘 안 나오는데, 만약 종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P, A바 B,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B 곱해주거나, 또는요 PA를 곱하죠. 언제요? P,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A를 곱하거나. 이게 이제 종속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보통 독립일 때를 많이 묻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독립인 게 반복되는 것, 반복 시행의 독립일 때 이전 사건 이후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죠? 이런 것들일 때가 반복되면요 독립 뭐다? 시행의 확률까지요. 여기까지 정리가 깔끔히 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률은요 단원도 짧고 내용도 별게 없어. 사실상 경우의 수와 맞물린 부분만 잘 해석이 되어 있고, 순열 조합, 그 다음에 6가지의 경우의 수의 대원칙을 지켜서 잘 셀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맞는다면요 나머지 확률적 요소들은 그게 크게 어려울 게 없이 현재 출제되고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세한 내용들은 당연히 이론강의에서 봐야 된다. 알겠죠? 그걸 또 반복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자, 작년도 기출, 전범위 기출 확인하러 갑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 정도 지울게. 지워버리고. 자, 9월 10월 수능 교과 개편된 지 작년이 최초였었으니까 올해 예측은요 정확히 작년 걸 바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가형, 나형.
자, 가형 문번이요. 4번, 12번, 24번. 4번, 12번, 24번. 번호대 봤죠? 어때요? 3점, 3점, 주관식 3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배점에 그 정도 쉽게 나오고 있다고. 다음, 가형. 이과생 10월달입니다. 5번, 8번, 17번. 5번, 8번, 17번. 번호대 잘 봐봐. 5번, 8번 몇 점, 몇 점? 3점, 3점, 17번. 약간 4점짜리인데 요거는 조금 이색적이네. 그쵸? 그래도 약간은 오답률 있게끔 내고 싶었나봐. 17번. 다음에 수능 때는요. 4번, 7번, 26번. 봤어요? 4번, 7번 말도 안 되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을 거고. 알겠죠? 번호만 봐도. 26번은요. 주관식에서 4점짜리가 처음 시작되는 번호다. 그치? 네, 그 정도는 상식이야.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요. 수능에 관련된 정보들을 일단 꿰차고서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적을 모르고서 어떻게 싸우려 그래. 26번부터 주관식 4점짜리가 시작되죠. 주관식 4점짜리 시작된 26번 맞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 당연히 맞아야 4점짜리다. 알겠죠? 아무리 수학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땡큐. 아, 크게 부담스러운 번호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내 얘기했지. 어떻게? 다 맞아야 된다고. 나영입니다. 나영은 7번, 13번, 26번. 7번, 13번, 26번. 그래? 봤지? 여기까지가 13번까지가 3점, 3점. 얘도 4점짜리 처음 시작하는 번호. 맞아요? 그 정도의 레벨 문제가 나와요. 10월달에는 6번, 9번, 12번. 369 게임 하나? 6, 9, 12. 그죠? 다 뭡니까? 네. 3점 객관식. 그쵸? 다 맞으란 얘기죠. 다 맞아줘야죠. 그쵸? 4번 수능이야. 11번, 13번. 이건 목미 3점. 그쵸? 다 제발 좀 맞아주세요. 라는 게 바로 확률 단원이다.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건 지금 공통인데 공통으로 다 맞아주세요. 그런 거야. 나영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디가 됐었어요? 집합과 명제 제발 좀 다 맞아주세요. 나영 그런 단원이 많죠? 함수요? 제발 좀 맞아주세요. 깊게 가는 거 말고 함수요? 제발 좀 맞아주세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이지. 그치? 요새 나영이요? 지수하라고도 제발 좀 다 맞아주세요. 상윤호도 잘 안 낼게요. 뭐 이러고 있잖아. 그치? 제발 좀 맞아달라고 하는 범위가 많잖아. 가영 입장에서는요. 이런 느낌이 어떤 단원이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지수함수 로그 함수 알겠어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 제발 좀 더 맞아주세요. 또 미적투는 그랬고 저기 어디야? 예. 기백에서는요. 평면곡선이요. 그쵸? 제발 좀 더 맞아주세요. 약간 어려워봤자 이거보다 조금 더 번호대가 뒤에 있을 뿐. 그치? 그런 건 다 맞아줘야 된단 말이죠. 다 맞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이요. 구분 좀 줘줄게. 이쪽으로 와봐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뭐랬어 선생님이요?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그치? 조건부 확률. 이리 와봐. 조건부 확률 문제가 요거 빨간색 선생님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12번 조건부 확률. 별표 쳐줄게. 조건부 확률. 다음에요. 이때 13번 이거 조건부 확률. 다음에 8번 간단한 조건부 확률. 번호대가 8번 간단한 조건부 확률. 12번이요. 이게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같은 문제였죠? 똑같은 문제로 조건부 확률. 당연히 조건부 확률. 그쵸? 다음에 수능 때는요. 예. 조건부 확률이 13번 하나 있었고요. 요거 조건부 확률. 가형에서요. 특이하게 이번에 조건부 확률이 안 떴습니다. 알겠죠? 작년에. 참 너무나 자주 나와서 그런가? 하여튼 작년에는 가형에요. 확률 문제 조건부 확률 일단 안 떴어. 알겠죠? 하여튼 이 정도 빈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반드시 구워 삶아 먹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다. 이해같이 됐죠? 다음에 애교 비건 뭐건 확률 계산 문제가 뜹니다. 그쵸? 뭐라고요? 확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선생님 노란색 써줄게. 계산은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뭐를 좀 바탕으로 할까? 아까 얘기했던 배반 사건이나 이런 독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딱 준 다음에 기본적인 확률 계산을 물어요. 그쵸? 여사건의 확률이나. 알겠죠? 확률 계산 문제.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있던 4번 문제요.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인데 얘는요. 배반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 그쵸? 배반 사건 바탕으로 해서 계산. 다음에 일단 7번이요. 7번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 얘는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물리는 덧셈 정리 문제 계산 문제. 덧셈 정리. 그쵸? 다음에 여기 있던 5번 문제하고요. 여기 있던 9번 문제가 같은 문제였어요. 그쵸?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둘 다 계산. 노란색 계산. 아, 그래? 이건 무슨 계산이었었죠? 요 계산은요.
여기서는 곱셈 정리 독립사건일 때의 계산 문제야. 그쵸? 독립사건 뭐 PA 곱하기 PB가 P애교비 그죠? 그 사실을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고 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맞춰줘야죠. 그쵸? 지금부터 공부해도 돼. 늦지 않았어. 거듭 강조하지만 얘요 계산 문제인데 얘는 독립사건의 계산 문제였어요. 그쵸? 독립사건의 계산 문제 자주 보이네요. 그쵸? 배반사건의 계산도 그렇고 그쵸? 하여튼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배반과 독립 헷갈리면 안 되고. 다음에요 여기 있던 4번도요 그냥 간단한 확률 계산.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저 던져주는 문제로 알겠어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 확률 계산할 줄 알고요.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개념은 배반사건, 독립사건 이런 개념만 알고서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가지고 활용해서 그거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계산 잘 풀어주면 되겠다. 마무리 이제. 아니 조건부 확률하고 계산 문제 딱 빼놓고 나니까는요. 그쵸? 남는 게 과연 뭘까? 라고 했는데 자 24번 20번이요. 이건요. 예, 공통문제였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 이야기요. 그쵸? 일반적인 확률이요. 일반적 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해도 무방한 문제다. 알겠냐? 알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요. 잘 헤아릴 수 있는가 정도의 문제. 됐어요. 다음 여기 또 6번 문제요. 간단한 독립시행의 확률 나왔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다음에 여기 또 17번이요. 얘가 좀 번호대가 그랬었죠. 얘가 뭐냐면요. 작년도의 10월달 문제가 뭐냐면은 입체도형 오각기둥이었었나요? 정오각기둥이었어. 입체도형이요. 공간도형. 입체도형에서의 뭐 삼각형의 개수인가? 하여튼 이건 이과 가형이니까요. 조금 이과생스럽게 경우의 수가 포함된 어떠한 확률을 보는 거야. 전체 삼각형의 개수 중에서 해당 삼각형의 개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 문제 풀면서 공간도형 공부할 때에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이과스러운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푸는 문제였으니까 어차피 넓은 범위에서 보면요. 일반적 확률 문제였죠. 그쵸? 잘 셀 수 있는 거야. 그죠? 다음에 여기 있던 7번이요. 7번과 요 11번이 똑같은 공통 문제였었는데요. 뭐냐면요.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그쵸? 빈도수가 높잖아. 조건 확률 다음에 높은 게 독립시행 확률이고 그 다음에 배반과 독립개념 잘 갖고 계산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 일반적 확률 문제들은요. 사실은 경우의 수가 흔들리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확률 문제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뭐로 보는 게 좋아? 경우의 수를 잘 셀 수 있는가로서 학습하는 걸로 봐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다음에 이제 26번이요. 얘도요. 맞죠? 수학적 확률 일반입니다. 얘도 경우의 수요. 일반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잘 셀 수 있는가? 잘 나누어서 전체 경우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를 잘 셀 수 있는가? 잘 셀 수 있는가? 잘 셀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과 확률 간단한 계산 문제, 배반사건, 독립사건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뭡니까? 그게 주어진 상태로 활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보다 조건부 확률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요. 다 맞을 수 있네. 그치? 됐어. 약간 좀 어렵다고 얘기하면요. 니들이 확장해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경우의 수 세는 거는 사실은 꼭 집어서 뭘 공부한다기보다도 우리 확률 이전 단계에 있던 경우의 수 일반 그 다음에 뭡니까? 순열 조합을 활용한 경우의 수 잘 세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확률 문제에서도요.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더 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 그렇죠? 하여튼 여력이건 뭐건 간에 자 경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확률까지는 가형이건 나형이건 문이과 할 것 없이요. 다 맞길 바래. 자, 이 프린트에서는요. 선생님이요. 혹시나 이걸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요. 조금 정답률대로 좀 순서되어 있는데 제껴줄게요. 뭐냐면은 그 정답률 한 40%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시고 문이과 공통으로 40% 정도 때까지 학습하시고요. 정답률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연도를 보면 다 10년, 빵 5년, 뭐 빵 9년, 빵 10년, 빵 6년, 빵 7년, 빵 8년, 빵 9년, 빵 9년, 빵 9년, 10년 욕 같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10년도, 빵 9년도 이때는요. 정답률 막 거의 몇 프로야 이거 막 10%, 12% 이런 문제들은 다 좀 옛날 문제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유도 알려줄게. 예전에 문과생이요 미적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 또는 이과생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변별력 있게 어렵긴 했던 그럴 때 확률 통계 확률 문제였었고 이해 가니? 경우의 수도 그렇고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발맞춰 공부한다면은요
한 정답률 40%대까지는 열공하셔라. 됐습니까? 이론부터 해가지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요. 물론 뒤에 건 하지 말아요. 그럼요. 어려운 거 하지 말아요. 뭐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나영 시험 보는 사람 있잖아. 나영. 문과생 나영. 나영은 선생님이 지난 강의 또 얘기했지만은요. 킬러 문제로서 잘 세는 문제가 규칙적으로 잘 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게 또 요즘에 출제 경향이기도 하니까 어려운 확률 문제는 대부분 다 뭡니까? 잘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예. 뿅뿅뿅 뿅뿅뿅. 예.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 규칙 발견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영인데 좀 21로 문제나 30분 문제 올해도 예상되는 잘 함수와 맞붙어 있으면서 수열과 맞붙어 있으면서 잘 세는 문제를 좀 적응하고 싶다면은요. 예. 확률 문제 어려운 것까지 한번 공부 삼아서 깊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까지 할게. 여튼간에 확률 문제는요. 문이과 할 것 없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 이론부터 해서라도요. 깔끔히 정리하시고 기출 문제 분석해가지고서 내 말한 데를 놓치지 않아서 다 맞기를 바란다.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